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과 함께하는 이계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경북 1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국어 2회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영역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2회 모의고사에서 언어와 매체 영역은 지난 수능에 비해서 작년 수능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세 국어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준비를 잘 한 만큼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것을 점검하는 어떤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또 보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5번에서 36번 세트는 흔히 나오는 지문이 있는 그런 문제의 세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의 기억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 소수러가 형용사인 경우에 못 부정문은 실현되기 어렵지만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긴 부정문에 한해서 못 부정문이 실현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5번 문제에서는 소수러가 형용사인지 그리고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그리고 못 부정문인지 긴 부정문인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지 모두 못 부정문, 긴 부정문이 실현되어 있고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잘 찾았다시피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선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집은 사진과 달리 마당이 넓지 못했다라고 선택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는 사진을 봤을 때 기대한 수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마당이 넓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만한 선택지는 아마 3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좋아하지 못했다라고 소수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다의 경우에 형용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오히려 또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심리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아어하다가 결합했을 때 동사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다라는 소수로는 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설명하고 있는 형용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한 문장으로 보기 어렵고요.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풀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요. 3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선택지와 관련된 부분은 본문의 3문단에 있습니다. 3문단에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접두사 미, 무, 몰 등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부정의 의미를 더한다. 그러나 이들이 결합한 문장은 부정부사 또는 부정의 용언 구성과 같은 부정의 어느 형식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쌤이 살짝 내릴게요.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체 문장의 뜻이 부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부정의 언어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 선택지와 관련된 D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비인간적이다라고 했을 때 부정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언어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정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번 선택지를 볼까요? 부정문은 D처럼 부정의 영혼 구성 없이 한자어 접두사만으로 실현되기도 하는군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죠. 부정의 영혼 구성이 없다면 부정문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3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의문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모음의 의문 변동인데요. 같이 보기를 살펴봅시다. 우리 의문 변동 중에는 대표적인 모음 변동 현상이 있는데,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모음이 인접해서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로 인해서 교체가 되기도 하고 단모음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단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기도 하고요. 단모음 중 하나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는데 정답 5번이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와 어서가 결합을 해서 이겨서가 되는 의문 변동이었습니다. 이게 교체인지 탈락인지 첨가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위에 어미와 어간을 뜯어서 보면은 단모음 이와 자음 기역, 그 다음에 단모음 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미 부분에서는 단모음 어와 자음 시옷, 단모음 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한 후에는 단모음 이와 기역과 반모음 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와 시옷과 단모음 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면 의문의 개수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나 첨가로 보기는 어렵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지는 첨가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기역에 해당하는 교체의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답을 찾았을 거라고 쌤도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정답이 선생님 조금 지울게요. 38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승윤의 대사인데요. 승윤의 대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활동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묻죠. 저기가 거긴가요? 묻고 있는데 저기는 실제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가리키는 어떤 지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긴가요? 라고 묻는 거라면 거기는 오늘 활동할 장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앞에 있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모두 앞에서 나온 말을 가리킨다는 표현은 디귿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3번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담화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9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9번 문제는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좀 공부를 잘 해왔다면 잘 풀어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중세국어 의문문입니다. 중세국어 의문문은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거나 채우는 의문 보조사가 결합해서 실현이 됩니다. 특히 채우는 의문 보조사가 직접 결합해서 실현되는 경우는 현대국어에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문형 어미와 의문 보조사는 둘 다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 따라서 형태가 구분된다는 설명이고요. 의문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이와 자음 리을 뒤에서 아오의 형태로 달리 실현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문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에 하마 밥알 먹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벌써 밥을 먹었느냐라는 뜻을 여러분들 밑에 현대어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고요. 대답은 먹었느냐라고 하면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측할 수 있겠고요. 살펴보면 여기 서술어 부분이죠. 잘 이해가 안 되면 현대어랑 같이 보면 좋습니다. 서술어 부분을 보면은 동사입니다. 동사죠. 그러면 동사에는 어미가 결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는 어미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여러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판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어미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무엇이다?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와 여입니다. 그럼 정답은 여러분들 1번과 2번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니은 살펴보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나만 또 어느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의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고요. 그 대답을 한번 볼게요. 서로 만나는 것은 또 어느 날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떠어떠한 날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은 설명 의문문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앞에 있는 날이라는 것은 명사죠.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에 다가 채운 뒤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니은에는 보조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의문문에 오는 보조사는 무엇인가 라고 보면 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반모음 이와 자음 리을이 니은 앞에 있는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니은 앞에 자음 리을이 때마침 있네요. 그러면 고가 아니라 오로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선택지에 의문보조사 오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1번이다. 여러분들 잘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매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 세트의 지문은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는 누구나 한 번쯤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수용답형 버스라는 아주 재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서 즐겁게 풀지 않았을까? 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텔레비전 뉴스에 반영된 기획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다시피 5번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지울게요. 정답은 5번이고요. 수용답형 버스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이용료 대비 시간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자의 두 번째 발화 내용에 살펴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읽어보면 되는 거죠. 취재진이 타고 가고 버스를 호출한 시간은 하면서 타고 가고 버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 요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고요. 다른 교통수단을 설명하면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요금 대비 어떤 효율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정답을 1번으로 잘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꼼꼼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정답을 알 수 있는데요. 예문을 한번 같이 봐야 되겠죠. 일단 문제에서는 지시대명사 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뉴스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 부분을 살펴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요 라고 묻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E입니다. E가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뒤에 제도라는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명사가 뒤에 오고 있고 앞에 E가 수식해주는 구조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E는 여러분들 품사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E의 품사는 관형사가 되겠죠. 지시 관형사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41번 첫 번째 지시 대명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관형사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묻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41번 문제까지 살펴봤으니까 42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쌤이 살짝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답 3번입니다. 디귿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귿을 살펴보면 네, 여기죠. 디귿에서 관계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현재 타고 가고 버스를 15인승 7대가 운영 중이고요. 일반 버스와 이용 방법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만 타 교통수단과 대비했을 때 시간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대체 교통수단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자막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관계자의 발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해서 음성 발화 내용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생략된 정보를. 그렇다면 실제로 자막과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라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는 텔레비전 뉴스 방송의 시청자 게시판이고요. 그래서 시청자의 어떤 수용 양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자의 어떤 수용 양상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보기를 위주로 시청자들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여기 실효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알면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요. 쌤 여기 적을까요? 실효성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면은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청자 4를 한번 볼까요? 수요 응답형 버스의 취지와 효과가 좋지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라는 설명은 시청자 4의 이 글과 사실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TV 매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세트입니다. 언어와 매체의 마지막 세트는 누리 소통망 대화와 스토리보드입니다. 종종 나오는 어떤 매체들인데요. 특히 여러분들 첫 번째 누리 소통망 대화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면 학생회 친구들이 어떤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위해서 응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44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정답을 가려내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 선택지입니다. 정보의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일단은 땡땡 고등학교 학생회 대화방이죠. 대화방 안에서 학생회 인원들이 정보를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친구들 보면은 민혁이부터 해서 좀 혁준이, 민혁이, 아영이, 수연이, 민기 같은 친구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렸겠죠. 이런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내용을 고려해서 세운 계획이 있죠. 영상 우리가 이렇게 제작하겠다. 학생의 친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나의 스토리보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데요. 정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수연이가 맨 처음에 산을 오르는 장면은 잔잔한 음악을, 깃발 꽂는 장면은 경쾌한 음악을 넣자라고 했을 때 민기가 산을 오르는 장면은 잔잔한 음악보다 느린 음악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수연이가 수용을 하죠. 민기 말도 타당한 것 같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을 때 잔잔한 음악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어떤 결정된, 계획된 어떤 제작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바로 5번 선택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에 우리 학생회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응원하는 것처럼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수능 대박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늘 응원하니까요.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